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마을교육공동체 TV 박광로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2013년 구로 금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21년 현재 25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었을 때 정책을 입안하셨던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자문관님을 모셨습니다. 안승문 전 자문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울산교육연수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198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나와가지고 교사로 쭉 근무하다가 2002년에 서울시 교육위원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위원을 4년 하고 재선이 돼야 되는데 재선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스웨덴으로 훌쩍 떠났죠. 그래서 스웨덴에 머물면서 북유럽의 교육과 복지를 좀 연구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제 북유럽의 교육을 보다 보니까 핀란드 교육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개혁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깊이 탐구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핀란드 이상 가는 교육으로 좀 변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운동을 펼쳐왔고요. 특히 이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2012년에 광로현 전 교육감의 정책 특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세우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함께 하면서 말하자면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광로현 교육감이 2012년에 10월경인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제 좀 하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서울시 교육자문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서울시 쪽에서 이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로서 뭔가 좀 노력을 해왔었죠. 네. 그 당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자문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정착되게 되는 시기였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네. 그 당시 서울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경기도형 혁신교육지구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천구, 구로구가 서울에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치구여서, 그런 자치구에서 좀 뭔가 역차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했던 그 정책인데, 그때 이제 2013년에 했던 그 혁신교육지구는 굉장히 한 4, 5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말하자면 많은 돈을 들이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2013년 한 해 했는데, 광로현 교육감이 물러가고 이제 그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왔었는데, 이분은 또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걸 오히려 막 못하게 하고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 사업을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누르는 그런 정책을 폈었고, 그 뒤에 이제 2014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다시 재선이 되고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죠. 그랬는데 사실 이제 2012년에 아주 중요한 그 서울의 교육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2012년 5월에, 그때가 이제 5월이 되게 교육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12일에 했던 선언이 뭐였냐면은 서울 교육 희망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은 제가 이제 교육청 쪽에서 있으면서 초안을 잡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는 협력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서울의 자치구 구청장들,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단체, 마을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두루 함께하는 일종의 서울 교육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선언이었죠. 그 서울 교육 희망 선언의 정신, 그게 뭐냐면은 서로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일반 자치, 교육자치가 함께하고 민간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2014년에 박원순, 조희연 교육감이 함께 또 선언했던 게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서울 선언이었어요. 그게 2014년 10월에 있었고, 그 결과 예산을 본격 편성해가지고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직을 하게 되었죠. 아, 예.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예. 이제 구청, 교육청에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혁신교육직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교육 희망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부터도 이제 일반자체와 교육자체 연대 신설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지구를 운영하시면서 장관 시절에 가장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아주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더 이상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또 교육 문제를 학교나 선생님들의 힘만으로 또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풀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학교가 또는 교사들이 그 모든 짐을 끌어안고 고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었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교육 희망선언이라는 이 선언이 일종의 저는 이제 서울에서의 좀 낮은 수준이지만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였고요. 이 서울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구청, 시청,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5억씩을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하니까 경기도 모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뭔가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정신이었죠.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펼쳤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들은 뭐냐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체가 되게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자문관으로서도 그렇고 보좌관으로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자꾸 가르침의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보호의 대상이나 이렇게 바라봤던 그동안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체로 서게 하자. 자율과 자치를 허용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하고 마을 사이에 벽이 높았잖아요. 교육청과 시청도 사실 벽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협력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걸 대전제로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촉진하는 쪽으로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어떤 민주심으로 성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초기부터 이게 혁신지구가 정착대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혁신지구를 운영하시면서 좀 보람 있었던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이제 제일 보람 있었던 부분은 이 기존에는 사실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만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노인을 위해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쓰지 않고 뭐 전혀 쓰지 않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액수가 적었거나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은 이 중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 해서 이제 서울에서 전체로 보면은 매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한 120억 정도 예산이 만들어져서 계속 투여되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 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뭐 동작구 같은 경우 막 그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뭐든지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하도록 하는 거, 그런 이제 자치와 자유를 촉진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교하고 마을이 아주 초보적이지만 협력하고 교사가 마을 활동가와 만나고 또 마을이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가 마을로 나가기도 하고 했던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거 추진하면서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가진 행정력과 재정, 이것을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뭐 하여튼 시장이든 누구든 장의 지시에 의해서 썼다면,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일종의 우리가 협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거였고, 제가 만났던 이 공무원 중에는 이 혁신교육지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아주 보람 있었죠. 네, 그렇게 많은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작년인가는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울산 교육연수원으로 오셔서 우리 혁신교육지구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울산에 와서도 교육 문제는 이 교사들이나 교육계만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자. 내려놓자.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대책을 세우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제 그런 걸 기조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울산은 혁신교육지구 서울처럼 뭐 이런 일종의 협력과 협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운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산시와 울산시에 있는 5개 구청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 노기교육감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는 쪽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연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우선은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가 교사 자격증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왜 자꾸 마을이니 학부모니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약간의 좀 네거티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학교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담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어떤 그 경험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연수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교육감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울산이 보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유물, 유적, 그 다음에 인물,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울산의 최현배 선생님이랄지 또는 뭐 박상진 의사 그런 분들 굉장히 아주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계시는데 그런 역사, 인물, 문화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 자연 이 많은 것들이 교육과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 교육은 교과서나 교육과정 속에 그것도 국가 수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울산형 이 교육, 울산의 자율과 자치가 꼽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울산형 교육과정이랄까요? 교육과정 자체가 울산에 다양한 게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이제 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우선 좀 마인드를 가지시고 허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혁신교육 사례도 듣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을과 만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울산이 가진 역사와 인물, 문화, 자연, 이 생태, 이 모든 것을 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 교육과 접목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울산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울산에 태화강도 있고 동천강도 있는데 동천강 프로젝트를 멋지게 진행한 그 학교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이제 전 학교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는 거죠.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는 또 울산이 2019년부터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혁신교육지구가 라든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서울, 경기 이렇게 쭉 발전시켜왔던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가 다양한 그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야 된다. 뭐라죠? 단체장이 바뀌어서 또는 서울처럼 교육감이 바뀌니까 뭐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그 문화이자 이 현상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이 혁신교육지구를 가능하게 한 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 일종의 거버넌스형 사업을 위한 특별한 예산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 자체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양하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물론이고 교육청과 시청이 일정한 액수를 내서 함께 하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혁신교육주라는 이름이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교육청, 시청, 구청이 함께 돈을 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나의 혁신교육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법적 강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를 전면 보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뭐 이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자율과 자치가 100% 보장되어야 되고 또 그 힘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 차원에서는 청소년 의회가 지금 뭐 참여위원회니 뭐니 다양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 의회라는 이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금천구 같은 경우가 청소년 의회를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의회를 제도화하고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뭔가 청소년을 대변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또는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또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게 활성화되려면 이제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동아리, 클럽을 완전히 그냥 저는 우후죽순처럼 그게 생겨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특별한 예산이 바로 그런 데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뭐 하는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방과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정말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쪽으로의 활동이 아주 100%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가들이 지금 기존에는 이른바 청소년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지도사라는 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청소년 활동가 또는 청소년 코디네이터 또는 마을 활동가 이런 개념의 이런 활동들이 하나의 그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직업으로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주 뭐 충분한 보수를 받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일정하게 그런 직업화되는 흐름이 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의 흐름과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는 이런 일종의 보수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지 지원하고 촉진하고 이런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위한 어떤 안정적인 일종의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 쓰는 건 굉장히 아까워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좀 이런 시민과 유권자들의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의 이제 올곧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더 폭넓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이게 아이들을 강조하고 좋아하시는 이런 철학을 원장님께서 어느 분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역시 생겼습니다. 가장 영향을 주신 선배님이라든가 좀 말씀 가까이는 이제 제가 이호덕 선생님이 쓰셨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호덕 선생님 같은 분이 강조했던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촉진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정신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조금 멀리는 저는 이제 이 방정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방정환 선생님. 사실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식민지 시대. 그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미래를 살아갈 사람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린이를 잘 모시라고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어린이를 모시는 정신, 그런 정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어린이를 대하는 교사는 물론이고 마을 활동가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모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심의 정신을 저는 방정원 선생님의 정신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방정원 선생님이 이 손병희 선생님의 그 사위예요. 손병희 선생님이 3대 그 동학 교주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멀리는 이제 최재호 선생님 그리고 최시영 선생님 그런 동학의 정신, 그 동학의 정신이야말로 사실 우리나라 이 역사 전체 역사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사람 안에 하늘이 들어있다라고 했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이고, 그 동학의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맺거나 할 때 정말 가슴에 새기고 해야 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정신을 저는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과 인터뷰를 또 제가 하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90개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마을교육 활동가분들이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마을 활동하시면서 마을 학교를 만들고 다양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희망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낳아도 제대로 살피고 귀하게 키우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정말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말 이 하늘처럼 모셔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자치구를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말하자면 국민적인 요구가 막 분출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각 지역에서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책 입안 초기에 담당하셨던 안승문 울산교육연수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좋으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